다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자가 발전을 진행하는 사람, 돈만 되면 뭐든지 다 아는 나쁜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망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디자인하는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뭐 했죠, 저희? 자가 지니어스. 무슨 특집이었습니까? 뭐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계속 자가 특집을 계속 해왔죠. 프랜차이즈들을 끝냈습니다. 네. 어즈니악 편도 그렇고, 좀 그 자가 지니어스가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가?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퀄리티도 좀 스튜디오가 바뀌어서 그런가 되게 높게 느껴졌고, 좀 뭐 저희가 좀 업된 느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청취하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부터는 이제 다시 또 저희 시즌 기본적인 자가 발전의 기본 플랫폼을 가져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뭐 기술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 베이직인데 네. 아망드 씨 또 어떤 특집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특집은요. 네, 세대 차이 특집입니다. 세대 차이. 이렇게 네. 저랑 은 실장이요. 이렇게라뇨. 이렇게도 있지. 네. 제가 그렇게 사실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나이를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머리가 벗겨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사실은 세대는 제일 젊게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게 삶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이를 논의로 하자면 그럼 너희들은 날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엄청 그러니까 애처럼 산다는 거잖아. 젊게 사는 것과 애처럼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달라요. 젊은 것과 떼쓰지 마. 지지. 애기처럼 산다. 유 실장은 여기 있어. 난 갈 테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긴 하죠.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되게 답답해하시는 구석이 있으시니까요. 아, 그 전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700명 넘어서 네. 700명 넘으면 뭐 돼요? 700명 뭔 배지죠? 아무것도 안 줘요. 700은 배지 안 줘요? 1000명이 넘어야 네. 그 수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 돈 신청조차 못 해요. 근데 아직 못 해요. 아, 그럼 700을 축하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앞단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시즌 3를 마무리할 때쯤 네. 되면 1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즌을 마무리하고 휴식기에 들어가면 또 이제 쭉 들으. 아, 여긴 뭐 안 만드는 곳이구나 아, 이러고서 이제 네. 들어가지 않을까. 빨리 자체 컨텐츠를 다들 준비 좀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휴식하는 동안에도 뭐가 올라오고 해야지. 봐봐, 꼰대.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먼저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입만 살았고. 입만 살아갖고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응? 요즘 애들이라서 땡깡을 쓰는 겁니다. 좀 올려주세요라고. 네. 알겠죠? 땡깡이란 말을 많이 쓰나? 꼰대.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700명 축하는 좀 미뤄두고 네. 오늘 준비한 특집 세대 차이 특집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이 세대 차이 특집은 제가 그냥 제 맘대로 기획을 한 특집이긴 한데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네. 예전에 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운전하실 때 그때는 지도를 보면서 갔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커다란 그 전국 지도가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만 하나 써있어. 네,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그래갖고 몇 번 도로를 타야 된다를 머릿속에 있었어 그게. 그리고 사실은 그 송강호처럼 그 38선 이남 지역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눴단 말이야. 그때. 맞아. 38선 이남 지역 다 훤합니다. 그것처럼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사실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경부고속도로인지 중부고속도로인지 몰라요.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그거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서울 길이야 안다고 치지만 서울을 딱 벗어나면은 도대체 이게 어딘가.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야말로 세대 차이가 아닌가. 디지털 세대 차이 같은 네, 거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네. 어떻게 살아갔는가. 요즘 그런 얘기들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약간 그 꼰대 사실 이 꼰대라는 말은 그 외국어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재벌 같은 단어입니다. 그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 꼰대가 말하는 옛날 꼰대 단어는 아주 쓰면 안 되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욕이었어요. 꼰대는 욕이었잖아요. 네, 그냥 근데 뭐랄까
거의 부모 욕에 준하는 그런 되게 심한 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예를 들면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자기 나만 알고 너네는 배워야 한다. 그리고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해봤더니 말이야. 내가 같은 해봤던 얘기. 내가 해봤는데 사실 맞잖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상황이 근데 다르죠. 그런 거를 약간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도태되는 인물이 구시대적 되는 발상인 거죠. 훈수를 좀 심하게 두는 꼰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나요? 민 실장. 민 실장. 내가 좀 늦었다. 미안합니다. 저희는 대본이 없는 리얼 방송이거든요. 기술에 관련 것만 대본을 하는데 너네 나를 말고 다른 채팅방을 파는 것 같아. 나를 보는고요. 자, 그래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라고 네. 시작하는 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그때는 어땠길래 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을 이해하지 못하시니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이해해 보자. 그렇지, 이해할 생각이 없으니 그분들은 지금을 거의 교양 방송 같은 취지의 특집이군요. 어떻게 보면 네,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그렇죠. 자,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죠. 저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좀 이제 계속 자가 시리즈하면서 무거웠던 자가 발전 네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 쉬어가는 가볍게. 특집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도대체 뭐가 최신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어느 시대를 말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어느 쪽 딱 이렇게 목표로 정하고 날아갈 거예요. 목표 할게요. 네. 90년대 초반. 아, 초반. 초반. 응사 때. 아, 90년대 초반에서 네. 이제 중반 그쯤. 그때로 이제 네. 서서히 좀 발전하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해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난 이건 써봤는데 내가 꼰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쓰면 꼰대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왜냐면 저도 썼던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추억을 좀 답습한다. 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응답하라 뭐 시리즈를 보면서 네. 꼰대들 나오네 이렇게 하는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제가 추팔 특집. 네. 추억팔이 특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1부에서 준비한 거는 소통하는 꼰대예요. 소통이랑 꼰대랑 이렇게 공존할 수가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은 실장이라고 할게요. 90년대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네. 지금이야말로 뭐 소통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렇죠. 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10시에 전화할 테니까 전화 받아. 아, 그랬지. 이런 약속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약속하고 전화 걸고 그랬었어 마. 네,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전국 아니지 전 세계 어디서나 맞아요. 내가 원할 때 카톡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또 소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요즘인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때는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요 네. 삐삐입니다. 삐삐는 삐삐. 사실 삐삐라고 하면은 네. 요즘 이제 2000년대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 노래 제목인 줄 아실 거예요. 아니 삐삐가 뭔지를 아예 모르겠지. 그지? 네. 근데 삐삐를 왜 모르시냐? 삐삐는 이제 아마도 90년대를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아마 삐삐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은요 무선 호출기라는 아. 좀 재미없는 이름입니다. 네네. 그거 요새 쓰는 거 아니에요? 무선 호출기 그거? 뭐요? 어디서 써요? 카페. 이따가 그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 이따가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무선 호출기고 영어로는 페이저입니다. 페이저. 페이저.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러죠? 삐삐라고 삐삐. 그러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이 페이저라는 이름이 잘 입에 붙지 않았나 봐요. 네. 비퍼라고 불렀다고 해요. 비퍼. 그래서 비프음이 난다. 아. 비퍼라고 해서 근데 삐삐처럼. 그럼 마찬가지의 장면이네요. 삐삐도 그렇죠. 소리가 삑삑 어리니까 이제 삐삐라고 했던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저 그거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삶의 업적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 지금 요즘 벨소리라고 하면 막 딴다다다단단 이런 벨소리 그치, 생각할 그치. 텐데 삐삐라는 소리가 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다른 소리가 나는 기종은 대단한 거였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삐삐의 특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옛날로 날아가는군요. 아, 아무튼 네. 써봤어요? 삐삐요. 제 소유의 삐삐는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쓰는 거를 이제 정말 갖고 싶어 했죠. 그래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자, 삐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단방향 통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막 긍정이한테 전화 걸고 네. 카톡 보내고 막 답장 왜 안 와? 막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왜 안 오냐고 말을 쓰지. 근데 이제 이 단방향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보내기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했다는 건지 알아보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용한 건지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이즈는 뭐 제각각이긴 한데요. 이 삐삐라는 디바이스가
각 제조사별로 나왔어요. 모토로라에서도 나오고 뭐 한국 국내에서도 그 제조하는 데서 있었고 뭐 소니에서도 만들고 네.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이즈는 보통 한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작은 네. 사이즈였고 좀 두툼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게 시계로도 잘 안 쓰이는 그 엘리베이터 가면 있는 그 팔자 모양 LCD 있죠. 네네네네. 그 화면이 탑재가 된 조그만한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이 하나 있고 네. 그 아래 뭐 이전 다음 아니면 확인 취소 정도의 버튼 한두 개 정도 있는 네. 그런 디바이스였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은 실장한테 오늘 네. 녹음 11시였잖아요. 오늘 11시까지 보기로 했잖아요. 빨리 오세요. 라고 은 실장한테 말을 해야 돼요. 은 실장 안 왔어. 그러면 일단 주변에 전화부터 찾아야 됩니다. 네네네. 이거 삐삐를 보내려면 전화를 찾아서 근데 전화가 없다. 아니면 전화가 이때는 이제 좀 비싼 거였으니까 전화 돈을 내고 써라라고 한다면 공중전화 같은 거. 치사하니까 난 공중전화 가겠다. 음. 공중전화에 가요. 공중전화 가서 동전에 넣고 네. 이 실장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뭘 누른다? 012 1234에 1234 이렇게 네.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핸드폰 번호네요. 그쵸. 번호였죠. 근데 삐삐는 식별번호가 012 015였어요. 015 012 그렇지. 어. 012 015. 그래서 은 실장한테 형 언제 와요? 빨리 와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키패드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글자를 쓸 수 없으니까. 천지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타자를 못 치잖아. 공중전화니까. 네. 그러니까 8282라고 보냅니다. 1818이 아니라 1818도 가능하죠. 1818도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싸우자는 거지 지금. 아, 그런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별표를 누르고 전화를 끊으면 인 실장은 이제 삐삐 하고 와서 보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인 실장의 삐삐에 이제 메시지가 가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대폰이 좀 더 보편화될 때쯤에는 이 문자 메시지 송신도 가능한 수신도 가능한 삐삐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입력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은 실장님한테 뭐라고 전달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11시까지인데 왜 안 와? 라고 써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 상담원분이 은 실장한테 써주시는 거야? 대신 써주는 그런 교환원이 있었던 오 신기하다. 그건 또 몰랐네요.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이제 그 텀이 너무 짧았어요. 그냥 그게 핸드폰으로 넘어갔군요. 네, 그게 이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 기억에 그 파리파리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좀 사용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던 거고 최초로 썼던 기억 되게 최초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원래는 그 음성 사서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거 용도로 맞아, 이제 맞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거기에 뭐라고 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쓰든지 무슨 숫자가 뜨는데 보통 원래는 그 빠리빠리 쓰는 곳에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번호, 집번호 같은 걸 쓰는 칸이고 집번호를 써놓고 거기다 이제 해놓으면 그 집번호에서 연락이 왔다. 그럼 내 사서함에 들어가 보면 그분이 남긴 메시지가 이제 들리는. 그렇죠. 이런 용도로 썼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메시지는 안 남기고 집번호 대신에 그냥 빨리빨리 뭐 1004 이런 것들 이제 천사. 남기고 그런 이제 삐삐 용어도 이따가 한번 알려주실 겁니까? 네, 그런 것들 설레네요.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삐삐는 이제 1983년에 네. 지금은 SK텔레콤이 된 한국이동통신이 012라는 식별번호로 네. 시작한 게 최초입니다. 네. 근데 들어보면 한국이동통신이 KT인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KT가 이 사업을 SK텔레콤에 팔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SK텔레콤이 됐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각 도별로 사업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소주처럼. 그래요? 그래서 뭐 서울이동통신, 네네. 나래이동통신, 뭐 오. 부일이동통신.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뭐 무슨 이제 각 도별로 왜냐면 삐삐가 처음에는 네. 전국망이 안 되고 각 도에서만 서비스를 했어요. 지자체에서만 됐었어요. 그 지자체에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자체 그 지역별로만 네, 됐던 지역별로만 거예요? 됐어요. 커버 범위가. 신기하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다지 넓지는 않게 됐었는데 나중에는 전국망이 네. 갖춰지면서 전국 어디서나 음.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엄청 불편하잖아요. 단방향으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번호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메시지 들으려면 나도 공중전화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 유일한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통신기기라는 맞아요. 이유로 굉장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출시 초기에는 가격도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라든지 네. 뭐 군인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약간 특권층의 그런 시장 디바이스였죠. 같은 거였죠. 그래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얼마나 저렴해지느냐? 5만 원대로 단말기 가격이 5만 원대로 줄어들어요. 원래 얼마 뭐 250만 원 이랬어요. 원래는 한 50만 원? 이 정도 근데 했었어요. 그 시절 물가에 50만 원이었으면 그땐 꿈의 기계였지. 근데 단말 가격이 이제 보편화가 많이 되면서 5만 원대로 떨어지고 중고로 사면 만 원에도 살 수 네네. 있으니까. 그리고 네. 요금제는
뭐 2,000원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전 국민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4,500만 정도였는데 2천만 명이 가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 큰 많이 썼네. 사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급률이 높았고 지금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애한테 스마트폰 사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애한테 삐삐를 사줘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대요. 이게 우리 애한테 해가 되진 않을까? 그렇지. 도대체 뭐가 해가 될 수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로 이제 뭐 저기 사랑을 속삭이거나 음. 뭐 이런 도구로 쓰시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뭐 특히 이걸 좀 전문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셨는데 의학 분야에서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드라마를 보면 네. 초중반까지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제 삐삐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 그 드라마에서도 보일 수 있어요. 요새는 미드 보면 아직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나 이런 것처럼 이걸 흐름을 딱 끊지 않고 단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방향 소통은 어쨌든 사용자가 편한 시간에 소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이 다 대체를 했어요 이미. 다 대체를 했고 그 의사분들이 이걸 쓰셨던 이유도 핸드폰이 있는데도 이걸 썼던 이유가 네. 이 뭐 그 인공심장 박동기나 이런 것들이 이 핸드폰 신호와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예. 그 인공심장 박동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는 핸드폰을 쓰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스티커 붙여졌는데 네네네. 그 삐삐 신호는 그걸 간섭을 안 일으켜서 주파수가 달랐나 보네요. 네, 그래서 삐삐는 계속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90년대 말에 네. 휴대폰이 삐삐보다 더 보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삐삐는 도태가 됐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의 주파수가 의료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삐삐를 쓰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의사분들처럼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다 휴대폰으로 이제 그렇죠. 패러다임이 이동했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삐삐를 사용하던 뭐 012 식별 번호는 이제는 IoT 장비들을 위해서 좀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있는 뭐 네.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개별의 식별 번호가 필요할 때 012 번호를 박아서 아. 보내게 되어 있고요. 015 번호를 쓰던 회사는 아직도 그 서울이동통신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삐삐로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원격 검침 이런 것처럼 IoT 형태로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예전에 이 삐삐에서 사용되던 그 환경이 인프라가 그쪽으로 그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넘어가기 전에 은 실장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삐삐 용어 네. 몇 가지 알아보고 갈 건데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빨리빨리는 뭐 쉬워요. 빨리빨리 쉽고 네. 010이라고 왔어요. 뭘까요? 010? 응. 오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대도 써요. 응이 그 아, 그래요? 옆으로 보면 응 뭐야? 네, 질 같은 거네요. 그 최이아이엔 그건 안 써요. 그래 그렇겠죠. 그러면 네. 00100은 뭘까요? 100 아 이거 알았었는데. 응 하니까. 자 힌트 손가락이 5개야. 가운 욕하는 거야? 그렇죠. 아. 손가락 욕입니다. 네.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그리고 017942 뭘까요? 영원한 친구 사이 아니야? 진짜 옛날 사람. 이게 뭐야? 진짜 옛날 사람이야. 너랑 나랑 친구 사이라고. 그 사람 지금 영원합니까? 영원한 형 없습니다. 자 045 45? 아 이건 모르. 45 뭐였지? 045. 뭐였지라고? 빵사와란 뜻입니다. 아. 뭐 45. 사와였는 건 알고 있는데 빵이었구나. 이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연인 간에 쓰는 거예요. 1717 아. 그 노래도 있죠. 네. 1717 1771. 네. 은 실장 이거 모르는구나 안 써가지고 뭔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네. I love you처럼 생겼어요. I love you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영원한 않았던 것 사람까지는 같아요, 있었는데 영원한 네. 친구. 네, 난 이렇게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9090 9090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네. 뭐예요? 날 테스트하는 그게 시간이에요. 뭐처럼 생겼어요. GOGO처럼 생겼잖아요. 아, 고고. 고고 같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요거는 의 실장이 잘할 것 같은데 9977 뭘까요? 구구 이렇게 구구절절. 구구절절하게 할 말이 많아. 아. 빨리 만나자.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음식점들이 가게 이름 정할 때도 이런 걸 많이 썼잖아요. 구이 빨리? 그런 이런 거 거? 그런 거. 24? 이제, 2424?
네, 아무튼 옛날 사람인 걸 입증받는 날인 것 같아서 좀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삐삐의 시대가 갔는데 그럼 삐삐의 시대 가버렸잖아요. 그럼 네, 삐삐를 끝났지. 만들던 회사들 다 망했을까요? 망했겠죠. IoT 한다면서요. 아니 회사는 그렇지만 그 통신사는 IoT를 하고 있고. 아 제조사? 음. 제조사는 이제 다마고치 만들어야지. 같은 용도 비슷해 보이니까. 비슷해 보여. 아까 굉장히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무선 호출기를 만들고 아, 맞아. 있어요. 무선 호출기를 왜 어떻게 만들고 있냐? 네. 식당 같은 데 가면 진동벨 드릴게요 하고 진동벨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신호가 사실은 그 간섭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아주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높대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것만 소통한다. 이거가 우리끼리 되게 소통이 힘든 돼야 거야. 되고 네. 그리고 멀리 가도 잘 돼야 되고 아 그럼 네. 눌렀는데 옆에 카피캐 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의 삐삐를 만들던 회사들이 요것들을 이제 카페나 식당용 진동벨 회사로 변모를 해서 노하우가 요즘- 있구나. 나름 요즘- 노하우겠네요, 진짜. 네,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뭐 요거는 좀 옛날 자료긴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무선 호출기 그 시장의 80%를 먹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그거 받으면 심심해서 막 보거든요. 네. 뒤집어보면 진짜 무선 호출 진동배, 무선 맞아요. 호출기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무슨 호출기라고. 유선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유선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삐삐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분의 곁에 아직도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구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거의 같고. 매일 마주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걸 호출할 수도 있나요? 뭐 원인을 안다면 컴퓨터 켜서 그 주파수만 쏘면 호출이 되겠죠. 호출해서 빨리빨리 쓰면은 빨리빨리 만들어주나?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잡혀갈 것 같습니다, 제 원래 생각에. 삐삐로는 발신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삐삐로는 단방향이잖아요. 음. 카페도 단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네. 이 꼰대분들이 이걸 받았어. 음. 근데 공중전화 가서 내가 이걸 들을 그치, 거나 그치. 아니면 뭐 이제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운 실장이 나 가고 있어. 그러면 지오 네. 9090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원래 무선 호출기 그 삐삐의 그 용도 자체가 네. 전화번호를 남기는 게 그렇죠,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었죠. 9090 쓸 수도 있지만 네. 뭐 010, 1234, 1234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세요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삐삐는 받을 수만 있고 그러면 반대로 걸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바로 네. 시티폰입니다. 혹시 시티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저는 아예 못 봤어요. 저는 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데 나오긴 했죠. 네. 저는 시티폰이 제 최초의 핸드폰이에요. 그래요? 네. 나보다 낫네. 제 최초의 핸드폰이었어요. 네. 자, 시티폰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삐삐는 받을 수만 있다면 시티폰은 걸 수만 있는 핸드폰입니다. 받질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번호가 없는 핸드폰이에요. 번호가 없어. 선불폰? 선불폰이랑도 다르죠. 선불폰도 번호는 있어요. 네, 번호가 없대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기기잖아요. 네. 근데 삐삐랑 찰떡궁합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사랑을 좀 받았던 그런 디바이스인데 근데 삐삐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나 전화를 걸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초창기에는 이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서울특별시 네. 그리고 뭐 과천 아니면 뭐 수도권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화였습니다. 네. 네. 그래도 서울에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쵸. 이 정도면 성공할 만하지 않나? 음. 서울에 성공하고 전국으로 퍼지면 되지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금?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도? 서울에서도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럼 공중전화일 걸 쓰면 되잖아요, 그냥. 이게 삐삐의 시대잖아요. 네네네. 삐삐의 시대다 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공중전화에 막 줄이 서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맞아. 공중전화 근처에서 이 시티폰으로 전화를 하세요라는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네네. 일종의 사이렌 오더 같은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원래 방식이라면 이제 삐삐를 받으면 주변에 공중전화를 가서 네. 호출한 사람한테 왜 남겼어?라고 물어보는 거였지만 맞아요. 이 시티폰의 아이디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줄 안 써도 되는 게 네.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요즘은 집집마다 집전화가 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집전화도 무선 전화기가 있었죠. 그거를 신호를 좀 세게 해서 공중전화 근처에 다 박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전화용 무선전화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중전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신호가 막 끊어지는 거야. 무선전화기니까. 그래서 한 100m만 멀어져도 막 네.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꼭 그 공중전화 주변에 있어야 되고 전화가 걸리면 안 걸어 다니는 게 좋다라고 라는? 했대요. 공중전화니까요. 왜냐면 네. 걸어 다니면은 신호가 계속 끊어지니까 그쵸. 잘 걸렸으면 그냥 거기서 통화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광고도 엄청 했어요. 왜냐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광고를 그때 당시에 유재석이라고 볼 수 있는 네. 현재 유재석급의 네. 김국진 씨가 이 시티폰을
광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국진 씨의 그 유명한 대사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잘하네. 그거를 이제 시티폰을 통해서 어. 옆에 사람들 쫙 줄 서 있지만 나는 네네. 이 줄에 서지 않고 전화를 한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요금제라는 개념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냥 기계만 기계를 사면 돼? 기계를 사고 요금제가 있죠. 아 있어요? 네, 이것도? 있지만 이제 쓰는 만큼 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종량제? 그냥 일반 전화 요금 같은 느낌인가 보네. 좋은데 지금 하나 갖고 싶은데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애들 이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되게 그 촘촘히 있었으니까 맞아요. 공중전화 박스 이쪽 공중전화 통하면서 저쪽 공중전화 박스로 걸어가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무선통신 특집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네. 셀룰러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오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A 기지국에서 B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네. 기지국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핸드오버라고 하는데 이 핸드오버가 시트폰에는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수역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했다. 네네네. 그러면서 뚝섬으로 걸어가면서 통화를 했다. 음.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유선보다 품질이 떨어져요. 그렇지.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하지만 김국진 씨가 광고했는데요. 김국진 씨 실패했잖아 중간에. 제 보면은 그래서 실패한 이유가 명확해요. 네. 실패한 이유가 명확하고 무엇보다 시티폰 서비스를 97년 2월에 시작했거든요. 아 다소 늦었다고 좀 볼 수 많이 있겠네요. 늦었는데요? 그러면. 네. 왜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같은 해 10월에 PCS 그러니까 CDMA 서비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CDMA 전화도 잘 되고 어디서나 다 그렇죠, 터지는 그렇죠. 걸면 걸리는 핸드폰이 나왔는데 네네네네. 무슨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그렇지.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효율적이야. 시티폰과 BBL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거죠. 같이 저물어 버렸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BB랑 시티폰을 좀 알아봤는데 근데 시티폰 구매를 하셨었다고요? 저는 그 부모님이 네. 이런 디바이스를 좀 좋아하셨어요. 아 정말요? 그 피를 좀 물려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지니어스랑 비슷한 전개네요. 자가 지니어스. 전 지니어스가 아닙니다. 비슷한 근데 전개네. 리치도 아니고 지니어스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니가 쓰시다가 남은 뭐 시티폰을 준다거나. 네네네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티폰은 회사에서 막 나눠줬었어요. 아. 어디서나 왜냐면 한쪽. 왜냐면 삐삐를 주기 때문에 네. 삐삐랑 바로 연락이 돼야 되잖아. 영업용은 직원이랑. 그렇지. 그게 다 같이 나가야지. 그 그러니까- 카카오 워크 같은 거는 그렇지. 어디서든 전화를 받아 네.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삐삐를 쓰시다가 시티폰을 쓰시다가 네. 휴대폰의 시대가 왔어. 네. 휴대폰을 갈아타시고 이거 두 개는 저한테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었겠다. 오히려. 어린애들한테 네. 사실 의미가 없죠. 부모님한테밖에 연락이 올 데가 없는데. 그렇지. 올 근데 데가 그 없지. 디바이스 자체가 재밌잖아요. 장난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삐삐와 시티폰이 그 시티폰을 위해 그 밑에 삐삐가 붙어 있는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그 얼마나 편합니까? 두 개를 그 김치 냉장고 달려 있는 냉장고 같잖아. 그것처럼 약간 얼마나 좋아요. 이 두 네. 개가. 우리나라는 붙어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부터 음. 이 IT 강국이 될 만한 그 밑전이 깔려 있었어요. 스마트폰 그런 만들 회사였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네네네. 소통하는 꼰대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네.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을까라는 주제로 해봤는데 긍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디바이스 모두 다 안 써보셨죠? 시티폰은 진짜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요. 음. 삐삐는 내용은 알아. 네. 근데 써보지는 못했어. 그 대신에 길을 가다가 한번 주운 적이 있어요. 삐삐를 주세요. 모토로라 삐삐. 오토로라 PB가 제일 명품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였지. 그 삐삐가 네모났잖아요. 근데 클립이 달려 있었고 맞아. 끼우고 다니고 있어요. 허리춤 차고 다니는 게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인싸들의 네. 그 겐지였지, 겐지. 요즘에 그 핸드폰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약간 유행이잖아요. 그래요? 핸드폰 모르는구만. 이거를 목에 왜 걸고 다녀? 목 디스코예요. 근데 그때는 이 허리춤에 삐삐 차고 다니는 게 맞아요. 약간 벨트에다 유행이었는데. 까죽 네. 주머니에 그래갖고 가지고. 그 뭐 배터리가 없어서 어릴 때라 써보진 못했지만 그냥 이 각져 있는 모습이나 이게 멋있어가지고. 약간 왠지 그 IT 긱들은 설레거든 그런 거. 그리고 그 삐삐가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때는 다 내장형 배터리가 아니고 다 AA 배터리를 썼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재밌는 디바이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건전지로 그래서 배터리가 근데 그 작은 건전지로 뭐 1주 2주씩 건전지가 맞아요. 왔으니까. 그랬었죠. 저랑 같은 세대면 아마 그거 가지고 그 놀이 했을 거예요. 보통 로봇 만화 보면은 삐삐 호출이 오면 로봇으로 변신해. 그런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애들끼리 막 네.
삐빅 이러면 이제 변신한다고 지금 막 이러면서 문부림을 치고. 그때는 꼭 이런 소리 내야지. 잉치. 저는 그래요. 저는 실제로 삐삐를 사용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용히 해요? 소통하세요. 소통하세요. 시티폰 어디 갔어? 저는 그때 삐삐를 되게 짧게 쓰고 바로 핸드폰으로 넘어갔어가지고 삐삐를 그런 생각하면 저는 되게 속이 상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비싸게 샀나요? 그거 비싸게 산 건 아니고 그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한테 이걸 사줘서 의미가 있나. 내가 그때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넘어갈 때 막 삐삐를 사달라고 땡깡을 썼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가 자꾸 징징거리니까 이제 저렴한 요금제 기계를 어디서 이제 다른 지인분이 쓰던 걸 갖고 왔는데 기계가 핑크색 헬로키티였어요. 아. 인서트네. 지금 보면 완전 목에 걸고 다닐 것 같거든. 근데 그때는 너무 그게 창피한 거야. 남 학교에서 그걸 차고 다닌다는 게. 친구들 다 이제 막 검은색 모토로라 차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스러운 일이지. 그걸 또 구해온 또 안 한다고 내가 띵깡 쓰고 막 이랬거든. 저는 이거랑 비슷한 네. 일화가 예. 그 2부에 소개해드릴 네. 거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씁쓸한 기억이 있군요. 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죄송한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소통하는 꼰대라는 제목으로 삐삐와 시티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이거를 뭐 들어만 봤다 아니면 아니 본 저게 뭐야? 본 적도 없다 그치.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니 소통을 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아망드 씨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재밌네요. 오늘 자료화면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네. 이번 주 특집. 파이널 컷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한 삐삐와 시티폰에 대한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금요일 날 아망드 씨의 세대 차이 특집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